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28년 만에 서울 인구 1000만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월까지 2만 4천여 명이 서울에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왜 서울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보니까 거주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 서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분들은 이 수도권 경기 지역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 말은 또 수도권 지역의 수요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인데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투자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 02-2077-6356번 연결하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S&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 부동산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부동산 투자의 팁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임대 분양형이라는 점을 강조한 상가 투자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등기 분양이 유리할지 임대 분양이 유리할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상가 분양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조금 더 안전한 상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사실 그 상가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등기 분양과 일반 임대 분양 상가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 소유권 이전을 받는 그러니까 네. 등기 분양 상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2009년도 시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등기 분양 상가에 대한 상품이었었고요. 네. 2010년도 시장 이후부터 임대 분양 상가라는 게 서서히 생기면서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 시장부터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이런 임대 분양 상가에 좀 눈을 돌렸었던 부분도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등기 분양 상가가 뭔지 그리고 임대 분양 상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등기 분양 상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내가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온전하게 확보를 하는 물건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네. 것으로 보이고요. 한 예를 들자라면 지금 최근에 택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신도시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프라자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구분 점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구분 상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등기 분양 상가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또한 등기 분양 상가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등기 분양 상가인 것 같은데 임대 분양 상가는 뭔가요? 자, 임대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설명을 드리면 소유권 이전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차권을 받는 상가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 등기 분양 상가에 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자, 가격이 저렴하고 또 재임대를 통해서 월세를 받을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등기 분양 상가에 네.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장점이다라고 하면 바로 세제 혜택일 것 같아요. 네. 등기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네. 되죠. 자, 하지만 임대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그런 큰 혜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신의 됩니다. 소유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한 예를 들자라면 지금 현재 뭐 국철이나 네. 지하철을 가보시면 지하철 내 이런 지하철 상가, 지하 상가들 보셨나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임대 분양 상가고요. 최근에는 또 뭐 KTX나 뭐 GTX에 관련돼서 환승역에 대한 그런 민자 역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민자 역사 안에 있는 구분 점포 또한 임대 분양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뭐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이제 단점들도 있는데 네.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분양 등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을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는 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내 가게가 잘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약정 기간 자체가 뭐 3년, 5년 좀 짧게 가는 경우에는 장사를 한참 해서 돈을 좀 벌만한데 네. 약정 기간이 끝나서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서 알아보시면 약정 기간이 짧은 부분도 있지만 최장기로 해서 20년, 30년 하는 임대 분양 상가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통해서 구분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구분 등기 분양 등기 상가뿐만이 아니라 임대 분양 상가도 있으니까 한번 시야를 좀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유동 인구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하고 싶고, 자, 그리고 또 내 보증금이나 내 금액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동 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내 보증금에 대한 뭐라고 하죠? 잠금 장치라고 할까요? 네. 좀 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임대 분양 상가 쪽에 한번 눈을 한번 돌려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등기 분양 상가와 임대 분양 상가 모두 제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장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지역은 또 단점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 상가에 투자하고 싶을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요, 네, 강동구 명일동에 네, 주공 9단지 아파트하고, 네, 미사 강변도시 네, 28단지 아파트, 네,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거주하고 투자 목적으로 네, 선택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차이까지 노려보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여기 명일동 쪽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 예, 지금 보신 평형대가 몇 평형대를 보신 거죠, 그러면은? 양쪽 다 30평형대. 30평형대요. 시세는 어느 정도 하던가요, 이쪽이 지금? 글쎄요, 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4억 한 8천대 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강변도시는 지금 새로 생긴 데라서, 네. 예, 조금 시세 파악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아, 예. 예, 아마도 거기 4억 한 중반대 안팎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그래요. 네.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도를 더 이렇게 넓게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좀 한 권역이다라고 행정구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권역 자체가 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어디가 좋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하실 거죠? 예, 거주하시면서 먼저 팔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있는 부동산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28단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매도 후에 다시 갈아탈 곳은 여기 지금 명일동에 있는 주공 9단지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네. 그 기간 자체를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한 7, 8년, 10년 뭐 이렇게 좀 중장기로 보시나요? 예, 그렇게 중장기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두 개의 단지 중에서 차라리 명일주공 9단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자, 네. 명일주공 9단지
일단은 뭐 하남 아까 말씀하신 하남 미사 뭐 28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 자체가 추후에 2018년도 하반기쯤에 지하철 8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일부 더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또 중심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수요층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좀 더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시 팔고 또 옮기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가격 자체가 거의 좀 안정화될 거거든요. 자, 예.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차라리 저는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투자 수익을 본다라면 명일주공 9단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일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층 아파트죠. 예.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금 한 85년도쯤, 80년도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예. 자, 이 아파트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진행했었던 아파트예요, 이게. 자, 근데 그 리모델링 자체가 좀 쉽지 않게 갔었던 아파트인데 추후에 제가 봤을 땐 한 5년 후쯤이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한번 또 올라가는 시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5년 후를 말씀드린 이유 또한 미사지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덕주공 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죠. 자, 예. 그리고 미사지구의 아파트들이 내년도까지 입주를 합니다. 자, 입주 시기, 이 두 개 단지의 아파트 입주 시기를 좀 놓고 본다라면은, 내년도, 그리고 나서 고덕주공의 아파트들 또한 2020년도 초반 시장까지는 입주를 할 겁니다, 여기가. 자, 이 입주가 끝나가는 시점 중에,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얘기 들으셨나요? 예, 지하철 9호선이 고덕역을 지나서 강일지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은 이 강동 지역 쪽의 신규 아파트들은 이제 거의 입주가 끝나는 시점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끝나가는 시점쯤에 기존 강동구 지역 쪽의 중층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제 삼익이나 신동아들도 있지만 명일주공 9단지 또한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슈화 될 거예요. 그 시기 때. 자, 근데 그 이슈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제가 봤을 땐 수직중축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직중축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를 안고 또 지하철 9호선이 착공이 들어가면서 2025년도 안쪽에는 개통이 될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호재를 같이 얻으면서 9호선 역세권 쪽에 신규 아파트로 탈모하면서 명일주공 9단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좀 투자 패턴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명일주공 9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네, 잘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제가 개포에 네. 5단지 아파트를 25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네. 보유하다가 여기 제가 거주하다가 새 놓다가 다시 지금 또 실거주 중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조금 이제 오래되기도 해서 이걸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유하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김준길 이사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개포주공 5단지를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어요. 네, 네. 자, 근데 최근에 개포주공의 저층 단지들에 대한 특히 2단지 일반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여기가.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아파트 개포주공 5단지 또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보고 조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 속도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층 아파트들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중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속도를 놓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땐 개포주공 저층 단지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셨다가 중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또 가격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 내려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투자하는 패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매도했다 다시 그렇죠. 저기 매수하는 걸로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포지구 쪽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개포 주공 저층 단지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 2단지로 인해서 자, 그리고 앞으로 좀 있으면 또 3단지가 또 일반 분양을 하고요. 그 뒤에는 뭐 이제 C형이나 4단지나 또 1단지가 또 일반 분양이 나설 겁니다, 내년도에. 네.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개포주공 5단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은 개포주공 4단지입니다.
네. 자, 그렇죠. 4단지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경쯤에는 일반 분양을 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쳐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한번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네. 그 시기 때가 아무래도 개포주공 5단지의 가격 자체가 좀 최고점을 찍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네. 자, 거주하고 계시면은 추후에 팔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개포주공 4단지의 일반 분양 시장의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마 그 이번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시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매도를 한 이후에도 꾸준히 부동산 시장 체크하시면서 저희에게 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3120님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 선경 아파트 14평형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월세 임대를 놓을 생각인데 수익성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성남 수정구에 있는 이 아파트로 수익형 투자를 좀 해볼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지금 지도 통해서 봤거든요. 지금 이분은 지금 보니까 이제 91년도에 지어진 6층짜리 아파트예요. 네. 자, 월세를 받는다라면 분명히 수익률적인 부분은 좀 내용 연수가 되다 보니까 큰 수익률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차라리 이 아파트보다 서울 도심권 쪽에 원투룸 주택으로 더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분 문자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의중 자체가 네. 또 재건축일 것 같습니다. 지금 6층짜리거든요. 6층에 91년도면 내용 연수가 줄어들면서 추후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만 봐도 실질적으로 대지 지분이 그리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만약에 월세를 놓으시면서 추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라면 저는 이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성남을 좀 넓게 한번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 신흥주공 아파트가 있고요. 네. 또 추후에 87년도 아파트여서 나중에 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은행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신흥주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 자체가 약 110%대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추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두 아파트 현재 월세를 받고 싶다라면 신흥주공보다는 차라리 은행주공 쪽,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는 소형평형 아파트부터 해서 중형평형 아파트까지 있기 때문에 네. 소형평형 아파트 은행주공을 접근하셔서 월세를 받으시다가 추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접근을 하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까 태평 성경 아파트보다는 좀 성공적인 네.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김준길 이사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곳보다는 조금 옆으로 가셔서 다른 매물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 이어서 전화를 연결하신 한 분의 시청자님이 더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는 답심리에 있는 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매수해도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몇 평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세요? 28평이요. 27평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해도 되는지 제가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거주 하실 건가요? 네. 시세가 얼마 정도 하던가요, 이게? 3억 중반 정도요. 3억 중반 정도요? 예. 주변에 새 아파트들 시세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니,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권이나 아니면 직장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쪽 주변인가요? 중구 쪽이나 아니면 이런? 예. 아, 그러세요? 예. 자, 제가 봤을 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오를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현재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주택이어서 추후에 꾸준하게 실수요층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은 조금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고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여기 예. 지금 뭐 답심리역이나 청량리역 한 가운데 있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도
미미 이렇게 지금 또 자리를 잡고 네. 있고요. 자, 근데 과거에 보니까 200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분명히 2002년도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진 않은 그런 아파트였을 겁니다, 이게. 자,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전농 뉴타운이나 답심리 뉴타운들이 되기 전의 모습은 분명히 뭔가 허름한 지역이었을 거거든요, 여기가. 자, 근데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 레미안 크레시티가 들어서고 또 2014년도에 답심리 레미안 리브가 들어서고 또 추후에 2018년도에 답심리 18구역에 또 레미안이 들어서면서 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요. 이 아파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25평형 전세 밑에 있는 레미안 위브 전세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구하는 수요층이 주변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해서 실수요층으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보다 싼 이런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어진 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접근하는 수요층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 하반기보다는 지금 상반기가 더 나을 겁니다, 구입하는 데는. 올 하반기는 서울 지역에서 또 전세 2주난입니다, 또 2주.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렴한 아파트 실수요층이 또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 하반기보다는 차라리 올 여름 시장을 넘기기 전인 지금 시장에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꼭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같은데 좀 더 큰 거 해도 상관없을까요? 큰 평수요. 자, 제가 네. 봤을 땐 지금 최근에 2010년도, 2013년도, 1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20평대 하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90년도 하반기,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3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좀 비교 대상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25평형 아파트는 솔직히 좀 적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과거에 지어진 2000년도 초반 정도의 아파트들은 25평형이든 33평형이든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오늘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결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분의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지금 이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에 그 김준길 이사님 계속해서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어떤가요? 자, 최근에 네.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형 부분도 부동산이요?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이 좋으냐. 지역이요. 네, 그리고 중요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TV에서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다세대 주택이 돈이 되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할지 이런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투자 문의가 또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자,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고성장 시대 때 자고 일어나면 주택값이 올라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내가 지금 현재 1억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향후 2, 3년 후에 1억을 벌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네. 저는 정중하게 그분들은 돌려보내는데요. 네. 과거와 같은 큰 돈을 벌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은행에 넣어놓은 그런 은행 금리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투자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서 시간 잡아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였죠. 그때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와는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전략이 더 나을지 그런 것들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수익률 이런 것보다는요. 자, 이렇게 오늘 김준길 이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매물 소개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매물부터 들어볼 텐데 손은경 소장이 첫 번째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바로 강남 서초권과 굉장히 가까운 구죠. 네. 동작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초권하고 연결이 되는 사당동인데요.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강남권에 진입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었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차량으로 특히 그 강남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가깝지만 돌아가야 되는 뭐 반포 쪽이라든가 남부순환로를 이용해서 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그 지분적인 가치가 좀 저평가됐던 것인데요. 곧 조만간 이제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 이미 시작했죠. 2019년에 개통되는 장제 터널이 이제 곧 앞두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당로를 통해 서초대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강남대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고요. 또 바로 본 매물에서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도로죠. 사당로가 확장이 됩니다. 기존에 왕복 2차선이 4차선이 6차선이 되는데요. 또 향후에 그런 도로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또 바로 인근에 사당 IC가 생기는데 강남 수란도시고속도로죠. 6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바로 이 사당 IC를 통해서 바로 서초 양재 IC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와 또 서부권으로서는 금천구 시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 또 교통적인 호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사당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김원준 팀장이 두 가지 매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 3대 부촌 중에 한 곳이죠. 바로 네. 대치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아파트들 가격이 보통 12억 이상대 되는 고가인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소액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그러한 매물입니다. 자, 사실 작년 1월에 분양이 완료되었었던 그러한 매물의 취소분을 제가 들고 나온 건데요. 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좀 길어지면서 취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셔서 바로 파신다 하더라도 높은 차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일단 뭐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2년 뒤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차익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물, 대치동 매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포구 용광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바로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강 바로 옆, 마포역 바로 옆, 마포대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앞으로 이곳이 주변에 아파트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고 또 마포구에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한 프리미엄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예고를 해주셨던 매물인데요. 이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네. 입지적인 메리트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곳 같은 경우 분당선 한티역입니다. 자,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위치한 대치동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원가 내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주변에는 뭐 연예인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종사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는 학원들과 학교, 초중 고등학교, 유명 학원들과 유명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층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바로 옆쪽에는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자, 이곳 영동대로 원샷 개발 진행 통해서 앞으로 큰 개발 가치 또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 바로 또 위쪽에는 삼성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수요 바로 맞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이나 원룸 굉장히 비싼
비쌉니다. 자, 월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쪽 대치동으로도 또 많이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지역을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곳 학원가 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취업준비생들까지 찾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를 하면서 향후 보다 더 많은 수요층 노려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 지방에서 이곳 학원가와 학교를 위해서 상경하는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의 명문 대치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런 원룸 같은 데 투자하실 때 상당히 주의하실 점 많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주변에 원룸, 대체할 수 있는 원룸이나 불량 원룸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2룸과 3룸이 대부분인 지역이고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고 향후 황금성까지, 그러니까 되파실 때까지, 그러니까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만나보고 있는 매물은 강남구에 위치한 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은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입 아프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곳 대치동이라는 네. 곳 자체가 바로 삼성동 바로 아래쪽에 네.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 일어나는 삼성동의 개발 호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11종 가치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무지구가 확장이 됩니다. 자, 향후 앞으로 5년에서 6년간 꾸준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자, 이 지역 대치동에는 보다 더 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과 함께 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영동대로 원샷 개발,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죠. 자, 이곳 역시 지금 이곳 매물 위치에서 바로 옆쪽을 쭉 보시게 되면 바로 영동대로가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동대로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자, 이곳 역시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저희 회사가 이제 강남 쪽에 있고 강남 쪽에 다양한 매물들이 있지만 자, 이곳 대치동만큼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 수요. 자,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같이 2인 거주 또 2인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불량 원룸에 딱 적합한 사이즈에 적합한 이주비로 이제 맞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장치들과 보험장치가 있고 또한 이런 교육이라는 테마가 마련되어 있는 대치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고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입지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수요층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네. 있기 때문에요. 좀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 지금 건축이 작년 1월부터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대치동의 특성상 건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소가 나온 매물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며칠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 되겠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를 했고 바로 입주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기에는 5월 한 초에서 중순 정도를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곳은 불량 원룸이다 보니까 내부 풀 옵션으로 해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만 오셔서 바로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층에는 피로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주차 공간 다른 건물들보다 더 넓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주변 아직까지는 빨간 벽돌의 건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건물들보다 확실히 눈에 띄고 투자 가치 있는 건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제가 초반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소액 투자 2천만 원이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월세 수요자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3천에 60에서 70 정도가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월세 투자, 수익형 투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작년 초 가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입하셔서 되파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재미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양도소득세, 세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으신데요. 일단은 2년 내에 매도를 하실 때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40에서 5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2년 정도를 보유를 하셨다가 양도소득세 한 15% 정도에서 소액으로 세금 조금만 내시고 높은 가치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동작구 사당동으로 가봅니다. 오늘 두 번째 준비된 매물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 굉장히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나 알려진 동네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당동 하면은 그렇게 귀에 낯선 곳은 아니죠. 네. 사당역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남부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바로 길목, 거기서 광역버스 굉장히 많이 다니죠. 또 4호선도 지나가고 네. 바로 그곳에 붙어 있는 사당동입니다. 특히 사당동 바로 그 오른쪽 동작대를 건너간다면은 바로 방배동이 시작하고요. 네. 서초가 시작하죠. 바로 서초권과 바로 붙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에 진입하는 데는 아무리 차가 막혀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사당동의 입지라고 그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방배동이나 서초동보다는 일단은 집값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환경을 찾은다 그러면 좀 낮은 집값에 좀 큰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사당동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자, 본 매물은 그 남성역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가시면 충분히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동작대로가 바로 인근에 있고 또 사당로,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동작대교가 바로 연결이 되죠. 동작대교를 건너면 바로 이촌동입니다. 용산이 또 펼쳐지고요. 네. 바로 그 용산 이촌동에는 향후에 용산 민족공원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도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굉장히 접근성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아래쪽에는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관악산이 또 크게 있기 때문에 네. 또 관악산 같이 이제 둘레길을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 또 주변에 여기 가보시면은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형 마트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그다음에 문화센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나 2인 가구들이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근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교, 뭐 숭실대, 중앙대, 또 총신대학교,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의 그 임대수요층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또 중앙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뭐 남성초등학교나 남사초등학교도 학교도 주변에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2인 가구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당동이 예전부터 저도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른가요? 개발 지금은 호재는? 이제 많이 이제 좀 변해졌죠. 네. 일단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교통적인 호재, 네. 바로 그 돈이 흐르는 강남권과 다이렉트로 이제 뭐 우회전, 좌회전할 필요 없이 네. 바로 사당로를 지나면 이제 서초대로 강남대로 연결이 되는 장제 터널이 이제 2019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30분이 아니라 10분대로 강남역까지 차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당역 인근에 또 사당 IC,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6월달에 개통이 되는데요. 이 IC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그 양재 IC까지, 그리고 또 서쪽에는 바로 금천구 시흥동의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교외가로 빠져나갈 때 굉장히 복잡한 뭐 사당역이라든가 이런 남부순환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큰 또 호재가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아까 본 매물에서 가장 그 도로 중에 가까운 도로인 사당로, 지금은 왕복 4차선인데 기존에 이제 쭉 4차선이었죠. 근데 2000년도나 2011년에 두 번 확장을 했고요. 이제 3단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확장이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진입하는 곳에 또 하기 때문에 그 4차선에서 6차선을 넓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인 면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 호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당동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 방배동에 그 재건축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재 재건축 구역인데 네. 이미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당 1구역 이주 끝나고 분양까지 완료했죠. 또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중이고요. 꼭 분양을 할 겁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관리처분 그 인가를 받아서 이제 곧 이주를 할 예정이라는 것. 바로 이 포인트만 잡아도 그 추가적인 내가 그 이주 수요가 있다라는 것. 근데 가장 큰 또 이주 수요는 방배동에서 넘어옵니다. 방배동에 네. 무려 7개 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곧 가장 큰 구역, 뭐 이미 3구역은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해가지고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5구역 가장 큰 구역입니다. 무려 약 3,000세대가 이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신청해놨고 빠르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주를 한다 그러면 그 여파가 방배동에서 사시는 임차인들이 그 방배동의 오른쪽은
비쌉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대가나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당동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의 포인트를 보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당역 인근에는 사당역 공영주차장 부지의 환승센터의 개발과 이수역과 삼성역 사이에 지구 단위 개발, 또 남성역에는 남성 역세권 개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입지여건과 개발 호재 들어봤는데 건물이 만족스러워야 되거든요. 건물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짓는 건물은 이제 기존에 사당동에서 오래 하신 건축업자분께서 네. 지금 이제 추가로 계속 꾸준히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총 6층 중 6층, 6층에 딱 올라가시면 사방에 막힌 게 없습니다. 왜? 대부분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4층이 최고 높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관악산, 앞쪽으로는 국립현충원이 보일 정도로 네. 시야가 굉장히 잘 떼어 있다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건 유념해 두시고, 그다음에 1층에 보안문과 CCTV, 주차장 다 구성이 돼 있고, 특히 본 매물의 특성은 방 2개, 화장실 2개,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투룸에 화장실 2개 있다는 거 굉장히 또 특이하죠. 그래서 특히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방에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려면 3룸을 가야 되는데 투룸에 안방에 화장실이 있다는 네. 것, 또 작은 방에도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나 개별 세대별 창고 등이 있기 때문에 임대 놓거나 아니면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3,300만 원인데요. 자, 이제 전세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뭐 2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2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하다. 특히 방이 2개고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방마다 임차인을 둘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대 제가 3천에 75만 원을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뭐 보증금 2천에 방방마다 이제 40에서 50 넣는다면 약 80만 원 이상의 임대료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6에서 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매수 시 유의할 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이제 제가 현장에 최근에 가봤는데요. 이미 네. 다 골조 올라가고 내부 마감 중입니다. 외관의 돌 다 끝났고요. 현장에 가셔서 특히 도로라든가 진입, 그다음에 전철역까지 접근성, 그리고 부동산 들리셔서 임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으로 가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5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 용강동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네.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곳을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마포역, 그러니까 마포 중심 업무지구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한강 바로 옆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마포역 쪽에 있는 업무지구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마포대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걸어서 마포대교 이용해서 걸어서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겠고요. 차량 이용하면 6분이면 도달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여의도와 그런 주변 업무지구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또 이제 강변북로와 또 한강 바로 옆쪽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강내음이 날 정도로 한강의 바로 옆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조망권 프리미엄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나 용산역,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다양한 업무지구로 그리고 방송지구로 뻗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송권에 이제 방송 연예계 종사자들이 이곳 역시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동네 분위기에 비해서 이곳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급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아마 눈치를 채실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주변에 앞으로 한강 서울 2030 플랜과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향후 이곳이 개발이 될 경우 지금 현재는 주변에 레미안 아파트와 이편한 등 다양한 수많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 재개발,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향후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한강변하고도 멀지 않고 그리고 홍대 합정 지역하고도 멀지 않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좀 작용할 것 같네요. 일단 뭐
마포권 개발 자체가 합정동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합정동 그러니까 홍대와 그런 주변 상권 그쪽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과 소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현금을 많이 쓰게 되는 관광과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 매물이 위치한 곳 바로 옆쪽에 있죠. 마포와 공덕 이곳 같은 경우 국제 글로벌 업무 지구로서 향후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들이 이곳에 입점을 하면서 회사의 돈이 돌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정동에서 일어나는 관광과 예술의 문화 개발 그리고 이곳 공덕과 마포에서 일어나는 회사 그러니까 다양한 오피스들이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두 개를 양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합정동 같은 경우 이미 관광과 상권을 개발로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옆쪽에 또 용산이 있다 보니까 용산권 개발과 또 공덕에 있는 글로벌 업무지구, 마포의 중심 업무지구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향후 보다 더 큰 가치를 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이 될 예정입니다. 또 아래쪽에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서울 2030 플랜, 한강변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이곳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0년, 2030년까지도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다양한 개발들 또 이제 그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발전들이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개발 호재의 입지 여건 이렇게 뭐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건물이 궁금해지죠. 건물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도 궁금하고 방은 몇 개인지 몇 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일단 건물 같은 경우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네. 되겠고요.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현재도 전세 수요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한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막힌 공간 없이 바로 한강 조망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한강 조망권 있는 매물은 사실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매물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 A동, B동 두 개 동이 들어서면서 1층에는 넓게 피로티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고급 차량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곳 주차장 굉장히 큰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보안 시설 등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요.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마포권역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거기에 한강 프리미엄까지 있습니다. 조망권 프리미엄까지 있는데 매매가 3억 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2천만 원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요. 소액으로 실거주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부 평수도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 평수로 따졌을 때 28평형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일단 방문을 하셔서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의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오셔서 역에서 직접 안 오시고 차량 네. 이용해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그 방법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 초시계 잡고 몇 초가 걸리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변 부동산도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서 어떤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공인중개업소 방문하시기 힘드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페이지 이용하셔서 한번 주변 시세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셨던 손은경 소장과 직접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손은경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물 정보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02-2077-6394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